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준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5K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 하락의 결정적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미국 의회가 바이낸스를 진작 박살냈어야 된다라는 멘트를 남길 만큼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고 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인베스트 이후에 한국 코인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상황과 앞으로 예측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나아갈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동결한다라는 거는 팽배한 분위기였는데 그 동결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 FOMC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올해 2번 추가 인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 이런 것들은 점도표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예측하는 점도표인데 이 부분에서 매파적으로 한 번이나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그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코인 시장에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더 풍부했기 때문에 그 뒤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말라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 뒤로 이제 다시 반등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금리는 동결했지만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 2023년도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시장의 그런 움직임들이 모두 다 뒤로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24년도 혹은 2025년도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그랬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식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FOMC 이제 금리 동결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CVD 자료상을 보면 갈색 고래가 전부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K 주변에 있던 이 매수벽이 모두 체결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매가 동시에 일어났고 그걸 또 받아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건 트위터에 있는 맥디님 걸 가지고 온 건데 요 100에서 1000K 들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들이 매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1000개에서 10,000개를 들고 있는 비트코인 월렛들이 그걸 일부 받아주고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10개에서 100개 있는 이 리테일들이 많이 받아줬다. 이게 급락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체결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하락을 했고 거기서 멈춘 거고 그 주체는 100에서 1000개 정도 되는 고래들이 매도를 했고 더 큰 고래와 그 다음에 리테일이 매수를 하면서 그걸 방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고래들이 더 큰 고래가 매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더 큰 고래들은 매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 하락장일 때 같이 나타났던 모습과 동일한데 이런 것들이 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고래들이 매집하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만 그냥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은 좋지 않은데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큰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래들은 축적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세 가지 자료를 봤을 때 CVD 그다음에 온체인 데이터 상의 고래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요런 코호트 자료를 봤을 때도 큰 고래들은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같고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출금을 막은 하루 인베스트 관련 소식인데 어제죠. 입출금을 막아가지고 고객들의 자금은 입출금을 할 수 없는데 내부 직원의 지갑이 움직이는 걸 포착을 했습니다. 내부 직원이라고 하면 뭐 CEO란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CEO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입출금 막은 이후에 이 하루 인베스트의 콜드 월렛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고 이 콜드 월렛에서 40BTC가 모르는 곳으로 넘어갔고요. 이 40BTC가 넘어간 다음에 그 뒤로 언노운 월렛으로 가가지고 그게 뭐 테러리스트 지갑으로 갔다고 했는데 살펴보니까 이건 바이낸스 지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출금을 막은 이후에 내부에 있는 월렛이 거기서 비트코인이 움직였고 실제로 바이낸스로 가서 누군가는 돈을 털고 있다. 이게 하루 인베스트의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하루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추가 공지를 통해서 BNS 홀딩스에 고소를 때렸고 그 고소 내용은 BNS 홀딩스가 자기들을 속였다라는 내용인데 BNS 홀딩스의 B는
방준호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저도 뭐 개인적인 친분은 있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비트리지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서 모두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소문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BNS 홀딩스를 고소한 건 사실이고 그 BNS의 B는 방준호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델리오라고 하루인베스트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또 입출금을 막았습니다. 이 델리오 같은 경우는 하루인베스트보다 더 심각한 게 본인들의 자금을 하루인베스트에 맡겨가지고 돌린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고객들의 돈을 대표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는 정황도 있는데 이 부분도 더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하루 인베스트보다도 더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제부로 입출금이 막혔습니다. 한국 코인판이 지저분한 상태고 이런 것들이 한번 정화가 돼야 되고 자정적인 정화보다도 뭔가 한번 법적으로 크게 혼이 나야 본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같은 경우는 스탁 서비스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곳에 스탁 서비스를 맡겨서 이자를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즉시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맡겨놨던 걸 풀고 본인 개인 월렛으로 옮기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기관 말을 기업 말을 듣지 마시고 무조건 옮겨두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낸스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좀 더 세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미국의 하원 금융위원장이 원래 패트릭 맥켄리라는 분인데 친암호화폐 성향이었던 분이에요.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법들도 제정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SEC가 너무 늦었다. 바이낸스를 공격한 게 그게 아니고 수년 전에 바이낸스를 문 닫겠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보면은 불법 금융 거래에 간합한 범법자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를 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 상대로 형사학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 친암호화폐 경향이 있었던 분도 바이낸스와 코인 시장에 공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FTX가 터진 이후에 더 강력하게 바이낸스의 공격을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TX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와 관련이 많았고 로비를 많이 했고 그 부분이 이슈가 됐었어요.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FTX에서는 바이낸스는 워싱턴에 무슨 인맥이 있냐라고 조롱할 정도로 워싱턴과 가까웠던 사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적인 부분에서 바이낸스가 힘들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불법 금융 거래뿐만이 아니고요. 고객 자금을 혼용 의혹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정펑자오가 그 FTX의 샘 뱅크머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검찰에 바이낸스를 기소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코인 시장의 악재로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시장에서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바이낸스 US는 미국 법원에서 자금 동결에 대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자금 동결이 돼가지고 코인이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유예가 됐던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BNB 코인 사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더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BNB만 상승을 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BNB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판 정황들이 많이 있고 한국 코인판을 제가 최근에 거치면서 그냥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행동을 봐야 되고 실제로 가격 변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검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BNB 관련돼서 퍼드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바이낸스에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리스크 매니징하는 차원에서 그걸 한국에 있는 거래소로 좀 옮기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는 거래할 때만 이용하고 실제로 바이낸스에 돈을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리스크를 약간 해칭하는 차원에서 일부 자금을 다른 곳들로 좀 옮겨두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에서 떠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낸스 US를 제외하고 바이낸스와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는 그 마켓 메이커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마켓 메이킹이 돈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마켓 메이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다만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미국 규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여기서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기사들과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뭐 앞으로 잘 나아가기 때문에 으쌰으쌰하자라는 게 아니라, 지표로 봤을 때, 과거 지표를 봤을 때도, MVRV 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 그러니까 단기 고점, 뿅망치를 맞은 시점에 오진 않았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걸 이 데이터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이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힘이 드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자리가, 그러니까 뭔가 던져가지고 우리가 밀릴 자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그런 지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고래들도 축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DWF 랩스 같은 경우는 마켓 메이커 하는 곳이거든요. 공격적으로 마켓 메이킹 하는 곳인데, 여기서는 약간 선언을 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올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것처럼,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적기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이게 힌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좀 힘든 기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DWF 랩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홍콩, 그러니까 중국 정부죠. 홍콩과 중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사람들에게 계좌를 계속 열어둬라. 홍콩 은행들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돈을 풀게끔 계속 이쪽에 그 열어줘라, 허가해줘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는 모습이고, 홍콩 같은 경우는 당장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 크립토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콩은 중국 자금이고 그런 부분들이 3Q가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포 지수를 봤을 때 오랜만에 이제 공포로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공포, 요 지점으로 왔고, 요 지점이 있을 때 반등을 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포에 살아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구간은 모든 사람들이 진짜 안 좋고 힘이 들고 그러면서 시장은 무너질 것 같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었잖아요.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 그때 반등이 일어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이제 버티고 존재하는 한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잘 이런 것들을 이겨내가면서 제가 바라봐야 되는 2024년도 5년도까지 함께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